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수 기업의 이 정밀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알아볼 건데요. 제가 어제 영상에서 내일 영상은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.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시고요.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좀 연속적인 하락을 맞이하다 보니까 연락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고,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, 오히려 이런 하락이 추후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 자, 조금씩만 화이팅 하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최근 7거래일 동안 전부 다 하락 보여주고 있어요. 이 7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SDI발 호재, 자, 전고체 배터리 호재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주가가 15% 정도, 15% 정도 급등이 나오긴 했었는데, 결국은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결국에 보합 마감을 했었죠.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너스 6%까지 급락을 보여줬었는데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이 박스권 하단 부근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 반등 만들어냈고요.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산 주식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떨어지면 저 같아도 흔들려요. 혹시 무슨 악재 있는 거 아닌가, 뭐 잘못된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악재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호재들만 있어요. 호재들만. 자, 그런데도 주가가 못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. 상장 초기에 이 관심이 너무 셌어요. 과도하게 올랐다 보니까 현재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. 자, 달리기를 할 때도 어때요? 첫 스타트에 전력 질주하면 갈수록 힘 빠지면서 퍼지게 돼 있어요. 체력 충전하면 어떻게 돼요? 다시 잘 달립니다.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 이 미래성이 강한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재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단기간 달리기보다는 마라톤 같이 천천히 달렸으면 좋았겠는데, 자,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설레발과 관심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, 이런 관심과 상승, 이수라는 기업에서도 원하지 않았어요. 이 이수라는 기업이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기업이 진짜 상승을 원했다면 이 뉴스 공시들에 자기들 사업성 노출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겠죠. 자, 하지만 이 뉴스나 공시 어디에도 이수 스페셜이라는 기업의 황화리튬과 전고체 배터리 사업 찾아볼 수가 없어요. 뭐 그렇다고 이 이수 스페셜이라는 기업이 황화 리튬 사업을 안 하고 뭐 전고체 사업을 안 하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자, 이미 공장 완공했고 이 전고체 배터리에 황화 리튬 적용해서 연구하고 성공적인 결과 냈어요. 자, 하지만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뉴스 정리해 놓은 거 보면, 죄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나흘 만에 반등했다, 뭐 단기간 주가 껑충했다, 10배 뛰었다, 이런 주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. 자, 공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자, 공시 한번 보시면 많이 올랐으니까 뭐 투자 주의다, 투자 경고다, 떨어졌으니까 투자 위험 종목에서 뭐 지정 해지한다, 이런 이야기밖에 없죠. 이 사업성, 뭐 황화 리튬이나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. 자,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? 그냥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. 자, 그래서 이수 스페셜이라는 기업은 이 마라톤이 아니라 이 단거리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. 자,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. 자, 주가는 고점을 찍고 이 가격 조정 나왔고, 이 기간 조정도 나왔어요. 이게 바로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. 뭐 제가 말로만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건네는 게 아니라, 자, 지금부터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통방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답변해 드리기가 힘들어서 이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.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시청 중이신 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시고, 이 소통방 안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. 자, 보시다시피 종목 추천도 매일 드리고 있어요. 당연히 주식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모두 답변 드리고 있고요. 자,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으로 이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셔서 모두 참여하시고요. 자,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주식에서 그런 말이 있죠. 이 주식의 가격,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,
거래량 같은 경우는 속일 수가 없다. 자, 그날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팔렸는지를 나타내는 이 거래량. 자, 거래량은 이 주가의 캔들. 자, 주가의 캔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. 일단 상장 초기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, 이게 뭘 뜻하나요?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둘 다 많았다. 자, 그만큼 이 종목에 관심이 많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리고 이 고점 이후 하락. 자, 고점 이후 하락에는 이때 샀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, 자, 차익 실현을 하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실리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 상승분, 자,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이 투자 경고에서 해제된 날, 이날이죠. 자, 급등 나오면서 이날 거래량도 한 번 더 실려요. 자, 이날 이후에는 거래량, 자, 보시다시피 눈에 띄게 줄어들죠. 뭐 당연히 이때쯤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줄었던 게 뭐 에코프로나 금양 같은 이 양극재 쪽으로 관심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줄었던 거긴 한데, 자, 의도적으로 누르는 모습도 있었죠.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면, 자, 첫 번째, 상장 이후 많은 관심이 만들어낸 거래량. 자, 두 번째, 하락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. 자, 차익 실현이 만들어낸 거래량. 자,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줄어든 거래량. 첫 단계에서 거래량이 높아진 건 당연히 사람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, 자, 기대감이 엄청나서 거래량이 높아질 수 있었던 거고, 자, 두 번째 단계에서 거래량이 나온 건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예요. 자, 하지만 이 상승하는 과정, 자, 상승하는 과정보다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자, 이때 매매한 개인 투자자들, 자, 개인 투자자들 포함해서 이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들, 자,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. 만약에 다 빠져나갔다면 이때 상승과 똑같은 거래량이 터졌겠죠.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건 이때 산 사람들, 상승 주도했던 사람들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이 급등 이후에, 자, 마지막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든 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면서 조금씩 거래되니까, 자, 조금씩 거래되니까 이 구간, 자,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쌓이면서 이런 박스권 만든 거고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, 거래량 없는 하락. 자,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하락한다. 이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? 더 이상 매도 나올 물량이 없고 매수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OBV 수치, 자, OBV 수치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요. 자, 그렇다는 뜻이 뭐냐? 누군가는 주가를 지금 매집하고 있고, 이 이수 스페셜이라는 주식을 매집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안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제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 이 주식에 대해 빠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, 자, 주린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이 OBV, 자, OBV 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이 주식의 거래량, 자, 주식의 거래량이 이 주식의 가격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이 보조 지표인데, 자, 주식의 상승, 자,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이 거래량으로 지표화한 거예요. 자, 이 정도도 복잡하시면 딱 말씀드릴게요.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, 자,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 OBV 수치는 떨어지지 않고 이 상승, 자,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. 그게 무슨 뜻이냐? 이 매도, 자, 매도세보다 이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주가 하락세, 자, 이런 주가 하락세에 OBV 수치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건 조만간 이 반등, 자, 반등과 상승, 자,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고요.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차트상에는 반등, 자, 반등 전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. 뭐 주식의 100%, 자, 주식의 100%는 없다지만 제 영상 시청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,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어요? 이 박스권, 자, 박스권의 위치에 있죠. 그리고 박스권 안에서도 하단 부근, 자, 하단 부근의 위치에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이수 스페셜이라는 주식, 이 매도, 자, 매도보다는 이 매수의 타점에 가깝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박스권 최하단 이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.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, 다음 주에 이 투자, 자, 투자 경고 재지정일도 끝납니다.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.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,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, 자, 유통되고 있는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거 아시죠? 자,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550만 주, 자, 550만 주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0%, 또 이 중에 30%는 이수, 자, 이수 기업에서 가지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현저히 적은데, 자, 그렇다는 뜻은 유통 물량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세력, 자,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고, 이 세력들은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은 거래량,
자, 의도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오랜 시간 동안 바닥으로 누른 뒤에 이 개인 투자자들, 자,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와요. 적은 거래량으로 행보시키면서 자, 기존 투자자들이 더 이상 물량을 못 들고 있게 자, 질리도록 만들어 버리죠. 자, 그 뒤에 매집이 모두 완료되고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다고 판단하면 그제서야 이 언론을 통해서 이 뉴스들을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주가도 조금씩 상승을 시켜요. 그러면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받아먹고 자, 피해를 보는 걸 반복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건데,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, 자, 010-9589-1179번으로 연락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. 자, 지금부터는 최근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, 이미 아는 내용이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넘기면서 보시면 되겠고요.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? 자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올랐다, 누가 사서 올랐다, 누가 팔아서 뭐 떨어졌다, 이런 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리고 공시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올라서 투자주의다, 뭐 주가가 더 막 떨어져서 이제 투자 경고 풀어준다, 이런 내용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. 자,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? 지금 이수 스페셜의 주가는 이 황화 리튬, 자, 황화 리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과 이 투자주의, 자, 투자주의, 투자 경고, 이런 딱지들로 인해서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. 실제로도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떠한 언론 플레이 있었나요? 그냥 사람들의 기대감, 자, 기대감이 상승을 만들어냈죠. 자,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주가가 잘 오르니까 이제 투자주의 딱지 붙은 거고, 뭐 이어서 투자 경고 딱지 붙은 거고, 투자 위험 딱지까지 붙었죠. 단기간에 엄청 잘 오르니까. 뭐 이런 딱지들 붙고 차익 실현 나오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. 자,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? 이 투자주의, 투자 경고, 이런 딱지들이 해제되죠. 떨어지죠. 그리고 이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날, 자, 해제되는 날 주가가 반등을 해요. 그만큼 이수 스페셜의 이슈가 되는 게 이 투자 딱지들이에요.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왜 못 오르고 있어요? 바로 투자 경고, 이 투자 경고 재지정 기간이기 때문인 거죠. 지금 주가 폭등하면 다시 투자 경고 붙고 투자 위험 붙고 주가 또 떨어질 거예요. 자,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매도하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거고, 못 오르게 억지로 누르는 세력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. 당연히 그 세력들은 주가를 누르는 과정에서 이 개인들이 싼값에 매도하면 전부 다 받아먹고 있을 거고요. 나중에 이 투자 경고 재지정 위험 요소 사라지면 다시 얘네들 주가 비싼 값에 팔겠죠. 그래서 이 투자 경고가 중요한 거예요. 자, 어제 이어서 최근 공시 빠르게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, 자, 투자주의,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라고 나와 있죠. 뭐 지정 해제된 건 이미 해제된 거니까 알아볼 필요 없고, 자, 중요한 건 이 재지정, 투자 경고 재지정 여부죠. 자, 휴대폰으로 보면 잘 안 보여서 제가 직접 써드릴 거예요. 자, 7월 19일부터 기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서, 자, 특정 일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된다고 하죠. 10일째 되는 날은 이 10거래일, 자, 거래가 되는 날만 말하는 거고요. 자, 최초 판단일은 이 7월 19일 다음 날, 자, 7월 20일부터 하루씩 수년돼요. 최종 날짜는 이 8월 1일까지죠. 자, 그 안에, 이 기간 안에 여기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 같은 경우 6월 30일, 자,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인 6월 30일, 이때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얼마였어요? 자, 종가 32만 5천 원이었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7월 18일, 자,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전일, 이 7월 18일의 종가 34만 1,500원이었어요. 자, 마지막으로는 판단일의 종가가 2일 전일 종가보다 40% 이상 상승하는 경우,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이수 스페셜이 이 투자 경고 딱지가 다시 붙으려면 이 7월 18일 종가인 34만 1,500원을 넘으면서 이 판단일 안에 40%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오늘 빼면 이 월요일밖에 안 남았죠. 이 40% 이상 상승 하루 만에 나올 수가 없어요.
투자 경고 딱지는 이제 피해가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주가 못 오른다고 걱정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투자 경고, 자 투자 경고 재지정일 지나가고 호재, 자 호재 다시 나오면 이 34만 1,500원 충분히 다시 넘길 거예요. 자 그리고 이제 이수 스페셜에서 호재들 띄우고 삼성 SDI에서 호재들 띄우고 하면 전고점 그때는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. 자 그렇다면 어떤 호재들이 이수 스페셜의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? 자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 추려서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 나온 뉴스죠. 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신규 고객 확보. 자 말 그대로인 뉴스인데 이 삼성 SDI에서 2027년 이 전고체 배터리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기로 계획했고 자 7월 27일이죠. 7월 27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. 자, 컨퍼런스 콜에서 27년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신규 고객을 확보했고, 자, 복수로 완성차 업체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를 했죠. 이 삼성 SDI 같은 경우 이 황화물계, 자 황화리튬이죠. 황화물계를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자 그런데 27년 양산을 계획했다는 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는 거고 그 황화물계를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를 자 자동차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. 이 시제품, 자 시제품 같은 경우는 벌써 저번 달부터 이제 생산이 시작됐고 이 데모 차량, 자 데모 차량에 탑재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하죠.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이수 스페셜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지난 21년도 뉴스 한번 보시면 이수화학의 오인철 본부장은 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에 이 황화리튬을 적용해서 양산이 가능한지 연구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. 자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 황화리튬 파일럿 체제를 구축해서 차세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. 자 이렇게 발표를 했죠.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적합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황화리튬 공장을 완공한 거겠죠. 사실상 이 삼성 SDI, 자 삼성 SDI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뭐 우리 같이 황화리튬, 자 황화리튬 전고체 배터리 사업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죠. 그게 아니라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 삼성 SDI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삼성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겠어요. 그리고 막말로 이 이수 기업, 자 이수 기업의 황을 다루는 기술력은 1등이에요. 생산량 같은 경우도 1등이고요. 이 황화물계를 사용한 이 전고체 배터리, 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은 삼성 SDI가 아니더라도 이 이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다음 기사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기사 한번 보시면 국가에서 첨단 산업 특화 단지에 2042년까지 614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하죠. 자 그래서 이 첨단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첨단 산업 단지 조성에는 이 614조 원이란 막대한 금액이 투입될 거라고 하죠. 자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, 자 반도체 사업과 디스플레이,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터리, 자 배터리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속해 있어요. 또 이 배터리 안에는 전고체, 자 전고체 배터리와 황화리튬, 이 황화리튬이 속해 있고요. 자 이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뿐만 아니라 이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, 뭐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내용인데 자 이러한 내용에도 주가가 흐지부지한 건 당연히 아직 크게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이에요.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언급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 자 하지만 말씀드렸죠. 이제 타이밍이 왔어요. 자 가격 조정, 자 보시다시피 가격 조정 나왔고 기간적으로도 기간 조정 나왔어요. 자 충분히 나왔죠. 그리고 이 투자 경고, 자 투자 경고 재지정 딱지도 곧 사라집니다. 자 다음 주면 사라질 거예요. 자 그때 가서는 이런 기사들,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자 이런 기사들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한 단계씩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황화리튬, 자 황화리튬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수 기업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 뉴스 공시통에서 자신들의 사업성을 발표하지 않고 있던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던 거였다. 자 하지만 이 고점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 거품도 어느 정도 빠지게 되었고 자 그 속에서 주가를 주도하는 이 세력들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. 그리고 이 삼성,
뭐 삼성 SDI발 호재나 뭐 첨단 산업단지 같은 호재가 나옴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건 자 똑같은 얘네들도 어차피 결국 됐든 간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뉴스였죠. 자 똑같은 전고체 배터리 뉴스로 이때와 같은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고 자 현재 주가의 흐름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투자 딱지 자 투자 경고, 뭐 투자 주의 같은 투자 딱지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올리게 되면 투자 경고 종목이 되기 때문에 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지 않던 것도 있다는 거죠. 자 하지만 말씀드렸죠. 이제 타이밍이 왔어요. 자 가격 조정 나왔고 기간 조정 나왔고 자 투자 경고 재지정 딱지도 곧 사라집니다. 자 이 정도면 제가 힌트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거고 뉴스 없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게 되고 또 뉴스 없이 오르면 무작정 물타기 하다가 고점에 물려버리는 상황 무조건 올 거예요. 자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자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소통방 개설해 놓은 거예요.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시청 중이신 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고 자 이수 스페셜 이 매수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 소통방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010-9589-1279번 자 010-9589-1279번 제 개인 번호니까요. 소통이라고 남겨주셔서 꼭 참여하시고요. 자 원래 여기서 영상 마치는데 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 한번 말씀해드리면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개념은 1980년대부터 제시되었어요. 자 그런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었다는 거겠죠. 최근에 금양의 전 홍보이사에서 작가로 전향하신 이 박순혁 작가님이 뭐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시죠.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되기 어렵다. 빨리 포기하고 2차 전지 관련주 담아라.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.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. 하지만 여러분도 시대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. 불과 20-30년 전만 해도 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하고 전기로 자동차 움직이고 뭐 드론이 배달을 하고 그런 거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요?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을 거라면 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했을까요? 이 삼성전자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기업들 뭐 LG에너지솔루션, SK온 뭐 얘네들을 떠나서 해외로 가도 뭐 BMW나 도요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왜 전부 다 전고체를 연구하고 있을까요?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. 제가 그 박순혁 작가님을 뭐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따르게 돼 있어요.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 신념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못 가져가더라도 신념이 있는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.